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퇴진 전국민 계몽운동을 위한 전국 투어 첫날 출정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애국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출정식 이틀째 날 집회를 진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머리 긴 이 모습 오늘로 끝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두루룩 삭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문재인 퇴진의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결의를 다지는 것만큼 3시 이전에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시간이 있으면 많은 애국국민들께서는 서울 프레스센터 옆에 파이낸스 빌딩 앞 집회 현장으로 많이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부산으로 갑니다. 8월 30일 부산대에는 부산진구 부전동 영광도서 맞은편 그 분수대 앞에서 오후 7시 8월 31일 마산 창원 진해대회 창원시청 앞 광장 오후 7시 9월 1일 진주대 진주시청 중앙광장 오후 3시 9월 2일 양산대 양산 이마트 앞 오후 7시 9월 3일 울산대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 오후 7시 일단 부산 경남 쪽 진행 상황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임박이 오는 시간에 따라서 차츰 알려드리게 하려고요. 전체 일정은 어제 방송에 모든 걸 상세하게 예고를 해놓았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지식무정을 통해서 문재인 퇴진에 모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친문세력, 좌파 난리 났습니다. 온라인 포털에서는 마치 드루킹 대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검 대전을 하는 것인지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이 양 슬로건이 실검 1위 자리를 놓고 결전을 벌이더니 어제는 가짜뉴스 아웃, 이것이 또 한순간 실검 1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한국 언론 사망, 정치검찰 아웃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실검 순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세력들 진짜 대단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적극성만큼은 우파들도 배워야 됩니다. 우파와 좌파의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물론 세대 간의 연령 차이도 있겠지만 좌파들은 무슨 일을 하면 죽기 살기로 하는 반면에 우파들은 배운 것 많고 가진 것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28일 오후 4시경 가짜뉴스 아웃은 다음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네이버에서는 1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 아웃은 동일한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문바들이나 아니면 조국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국 힘내세요 이럴 게 아니고 윤석열 힘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보는지 이 도대체가 정상적인 대가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중심으로 지금 가짜뉴스 아웃 이 실시간 검색이 올리기 및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들의 짓거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검 1위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촛불 들고 지랄하도 안 되니까 또 실검 1위로 그것도 또 안 되니까 온갖 지랄병을 다 뜹니다.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우파가 좌파한테 배울 게 뭡니까? 목숨 건 투쟁의 적극성, 이건 배워야 돼요.
우파는 말로만 뒤에서 네가 앞장서라 뭐라고 막상 앞장서면 한 놈도 안 따라온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좌판 깔아놓으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자, 뭐 좌파들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 치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친북과 반북으로 1년을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친일과 반일로 또 1년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그 바로 앞에 친문과 반문이 끝끝내 대가리를 숙이지 않다가 이제 또다시 친문과 반문으로 갈려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한나라에 두 민족, 세 민족이 사는 것 같은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들을 국가 발전에다 투자를 하면 금방 선진국이 될 텐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하는 짓거리들은 저 이디오피아나 빈민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썩어 빠졌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 하늘에서 한탄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때 새마을운동 끝나고 난 이후에 국민 정신개몽운동을 시도는 했는데 이걸 완성시키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언론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좌파화된 데다가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편을 갈라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기레기 언론들부터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서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에 국민들까지 믿고 싶은 정도만 선택적으로 수집해서 보는 확정 편향증까지 고질화되면서 매 사건 때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을 친일과 반일로 양분시켰던 조국 후보자의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여론 양분이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극명하게 양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론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뒷전입니다. 오로지 내 편만 인정하고 내 편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좌우 이념에 따른 인명찬반 대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장한 정치 검찰 아웃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제 조국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힌 소설가 공지영 씨가 조국 힘내세요라는 실시간 검색어 만들기 이벤트에서 정치 검찰 아웃 검색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밖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 나라 안으로는 마치 내전을 겪는 국가 같은 이 집안 싸움에 독자로 썩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개판이어도 어느 정도여야죠. 북한은 연일 미사일 쏘아대고 김정은 1인 퍼포먼스까지 보란듯이 해대는데 국민들은 북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29일 오늘이죠.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복 조치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일주의자들은 이런 것 알 바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기업이 망하건 오로지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내년 총선으로 끌고 갈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일본과 전쟁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그래, 전쟁이라도 해서 폭삭 망해버리면 좋겠구나. 미국과의 관계는 더 웃깁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오늘 또 표시, 내일 또 표시, 계속.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대한 불만이자 한일관계 악화로 동북아의 삼국 공조체제가 훼손될
가능성까지 미국이 언급하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다소 엉뚱한 말만 국민들에게 되뇌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에서 대응 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지금 반복적으로 깊은 실망이다, 강한 우려다, 지소미아 철회하라, 이런 강한 불만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27일에는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드러냈는데 문재인 정권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니 국민들은 뭘 믿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또 미국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미 대사가 말을 샥 옆으로 털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그렇다고 까딱이나 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조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하기서 좌파들에게 나라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못되면 남 핑계대고 망하면 우파들 때문에 망했다고 닭발 내밀면 되니까 그들 대가리 속에는 오로지 정권 연장, 오로지 표 긁어모으기에만 정신이 쏠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7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부산대, 웅동학원 그리고 한 3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초유의 사태를 일단 윤석열 검찰이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의 수사 향방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좌우 간의 해석도 지금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정리하려는 짜고치는 고수톱이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내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스타일상 조국 후보자 구속까지 염두해 두고 이번에 압수수색에 검찰의 칼을 뽑았다는 것, 이런 긍정적인 생각까지 뭐 다양하긴 합니다. 여야 좌우가 서로 다른 주장과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누구도 윤석열 총장의 의중과 검찰 수사팀의 그 칼끝이 어디로 행하는지 진정한 의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정과 긍정의 표시로 보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일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을 위해서 장렬히 살아가거나 아니면 구속이라는 검찰의 칼날로 문재인의 치명적 상처를 안기느냐 하는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윤 총장이 밝혀온 소신, 그리고 법조계 주변 분위기, 그리고 정치권 분위기까지 하나 더 보탠다면 이 권력의 속내까지 모두를 종합해서 쫙 보면 윤 총장은 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격 압수수색은 조국 문제를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소신대로 그리고 법대로 밀고 가기 위해서 칼을 뽑은 것이다. 이 분석에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국은 조국 스스로의 사태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스스로 사퇴시키지 않는 한 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 했던 말 때문에 윤석열이 보고 그만해라, 아니면 잡아넣어, 이것도 못할 상황입니다. 권력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냥 우파 국민들은 잘 지켜보시면 되고, 손상대 TV를 열심히 보시다 보면 판때기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뭔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압수수색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진영에서는 이게 짜고치는 고수다, 짜고치는 쇼다, 뭐 이렇게들 말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법대로 처리할 생각이 없다면 굳이 무리수를 두어서 긴장감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조국이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기 쉽도록 하기 위한 이런 쇼라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조국 후보자가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자신 그리고 가족들의 각종 의혹들을 청문회장에서, 그것은 검찰 수사를 존중합니다, 그 검찰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야당 의원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것인데, 그러면 조국을 향해서 날아가던 이 여론의 핫살이 반대로 윤석열 총장에게 꼽힌다는 거, 윤 총장이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봐도 윤 총장의 경우는 지난 청문회에서 자신도 많은 흠결이 있었던 만큼 이번만큼은 쉽게 조국 편을 들지 못할 겁니다. 권력 선점해 봤어도 윤석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족쇄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찾아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론이 너무 악화됐고,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조국 사태를 공론화하고 계속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늪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어디 바보입니까? 자기들도 따져보고 별별 생각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윤석열 총장의 압수수색 결단은 결코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청와대에 유리하고 좌파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권은 전격 압수수색 이후에 자기들 편이라고 믿었던 이 윤석열 총장에 느끼는 실망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28일 원외 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출국금지 됐다는 등,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 주치의를 하는데 기여했다는 등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번 윤석열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찬의 이 같은 우려는 검찰의 압수수색 후에 압수물 그 일부가 언론에 유출돼서 또다시 새로운 의혹 보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은 검찰이 압수수색 후에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의혹 보도, 이걸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은 피의사실을 유포해 인격을 살인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잊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 서가시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이해찬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같은 날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오늘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문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는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념은 압수수색 하루 만에 압수된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간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요. 검찰은 법에 의거해 원칙대로 수사하는 기관이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사하면 절대 안 된다고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이인영은 또 만약 정치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행태에서 못 벗어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국민의 가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참 이 사람들 얼굴 두꺼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압수수색 정보가 하루 만에 아니고 압수수색 얼마 안 있다가 흘러나간 것들 한두 번이에요. 그거 민주당이 얼마나 잘 써먹었어요. 그래놓고 막상 자기들이 당하니까 딱 한 건 그걸 가지고 검찰을 이런 식으로 매도합니다. 검찰요 이번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통수 맞고 뒤통수 맞고 이러면 결국은 나중에 하면 그게 검찰 개혁의 빌미가 돼서 검찰만 묵사발됩니다. 보고 보십시오. 민주당의 이 같은 분위기는 윤석열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이 어떤 경우가 됐든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이해찬, 이인영의 말 속에서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해찬이 이번 압수수색과 노무현의 사망을 연관지어서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 겁나긴 겁나나 봅니다. 이럴 때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샥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시민도 한 수 거듭니다.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충정은 이해하나 심한 오바였다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여간 뭐가 잘못됐어요. 유시민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조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거다. 압수수색은 혐의가 드러날 때 하는 거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 검사들의 의도는 모르겠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흔한 스릴러로 장르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보시오 유시민, 압수수색은 혐의가 드러날 때 하는 거라고 했는데 난 혐의도 없는데 압수수색 돌았어. 압수수색 안 되면 압수수색 당해야 되겠구만. 유시민은 이어 조국이 직접 책임을 질 건 없는데 강경미한 압수수색을 했다. 가족들이 별건 수사를 통해서 가족들을 입건하고 포토라인까지 세울 수 있다.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다. 이점에서 내가 안 물러나면 가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거다. 저질 스릴러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어휴 검찰이 열받겠네 이거 들으면. 윤석열 총장 이거 듣고도 열 안 받아요. 뒤쪽으로 또 해봐요. 유시민이도.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다. 그러면 검찰이 악당이잖아. 비교를 할 걸 해야지. 명예훼손에 모욕죄 검찰 어떻게 해봐요. 지금 이 세 사람의 비판 보십시오.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실망감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국민들의 공분을 안고서도 인사권을 10분 발휘해서 검찰 내에다가 문재인의 우군을 구축하는데 누구보다도 힘써왔다. 이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다가 쾌쾌거리는 최루탄을 던져버렸으니까 물론 뭐 섭섭하긴 섭섭할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윤석열 총장 취임 후 특수부 출신들로 꾸려진 이 윤석열 사단 이번에는 뭔가 한 건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기후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친문 좌파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을 비토하고 비판하고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들이 제발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 까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댓글창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념적 가몰입도 좋은 현상입니다. 지지층의 팽팽한 대결 전선도 좋은 징조입니다. 계속해서 검찰을 건들고 윤 총장을 갈가내리세요. 열받게 좀 만드시라고.
칼을 확 빼기 전에.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도 계속 불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 총장이 열이 받아서 안 되겠구나. 자신의 소신대로 법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소신 말뚝박듯이 깊이 박아야 합니다. 그가 말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야당들은, 좌파들은, 문파들은 계속해서 윤 총장을 열받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권은 어떤 경우가 됐든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국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런 분위기는 더 험하게질 것입니다. 여론조차도 압도적으로 조국에게 불리하고, 문재인에게는 조국 불똥이 결국은 비례해서 비판적 양상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지지율은 폭락할 것이고, 여론은 어지간한 이슈가 아니면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을 거라, 이런 예단입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연일 의혹들을 쏟아내면서 조국의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여권의 우호적이고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이고 좌파의 우호적이었던 이런 언론들까지 모조리 조국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문재인 같으면 2011년 11월 김인혜 인하대 교수하고 문재인이 함께 낸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검찰을 생각한다, 이 책인데, 그 책 앞장에 보면 물론 책 이름은 머리말, 들어가는 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들어가는 걸 거기에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이 한 번쯤 다시 보아야 될 문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압축해서 그 한 부분만 들려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상정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제나 인권 친화적 수사에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이걸 말미에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번에 만약에 검찰개혁에 실패를 한다면 문재인은 그럼 어떡합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3시 서울 강화문 프레스센터 서울신문 그 바로 옆입니다.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